안녕하세요. 좋은 스쿨의 박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순환계, 배설계,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 다음 순환계 들어가자. 순환계에서 순환의 뜻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체액을 온몸으로 계속 돌려주는 거지. 이때 체액이라 하게 되면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혈액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럼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를 각 조직세포로 공급하는 것. 두 번째,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공급하는 것. 조직세포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호흡계로 이동시키는 것. 그다음 세 번째, 조직세포에서 발생한 질소 노폐물을 배설계로 이동시키는 것. 그다음 네 번째, 3단원 인체 방어 작용 때도 배우겠지만 혈액 속에 백혈구라는 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거든. 그 과정을 면역 작용이라고 부르지. 역시 3단원에서 항상성 조절 파트에서 다루겠지만 호르몬 또는 뇌 분비 물질을 각 표적기관들한테 이동시키는 역할을 순환계의 전체적인 큰 기능으로 보면 되는 거야.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러면 심장, 혈관, 그 다음에 혈액 등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된다. 자, 그 중에서 심장의 구조다. 물론 수능에서 심장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내신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전체 혈액의 순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자, 심장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고, 심장 내에서 위쪽 공간, 아래쪽 공간인데 위쪽 공간은 심방, 아래쪽 공간은 심실이라 하지. 방향에 따라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여기에 혈관이 연결돼 있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공통으로 정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 심장을 중심으로 한 혈액 이동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이다. 정맥에서 들어온 혈액은 반드시 심장에 심방으로 연결됐고, 심방의 혈액은 심실로 이동을 해서 심실의 혈액은 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왼쪽과 오른쪽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것. 방향에 따른 혈관 명칭 잡아야지. 좌심방으로 연결된 정맥은 폐정맥,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관이 대동맥, 우심방으로 연결된 정맥이 대정맥, 우심실에서 빠져나가는 동맥이 폐동맥. 이걸 온몸의 전체 과정과 연결시키면 대동맥에서 빠져나간 혈액은 온몸을 돌아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우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액은 폐동맥을 통해서 폐를 지나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심장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혈액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으로 동맥혈이라 부르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혈액은 정맥혈. 지금 설명하는 거는 수능에서는 안 물어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심장 내부 구조까지 물어본다라면 판막의 위치와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존재하는 판막 2000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3000판,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판막을 공통적으로 반올판. 판막의 역할이 무엇이냐?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물이다. 두 번째, 혈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동맥, 모세혈관, 정맥. 모세혈관은 동맥이 각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맥 자체는 워낙 두꺼워서 혈액 속에 있는 물질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혈관 자체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되지. 그 혈관 우리가 모세혈관. 그래서 기관 내에 있는 조직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가능한 혈관을 유일하게 보다 모세혈관이다. 그 모세혈관들이 다시 모여서 기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그 혈관 우리가 정맥이라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 정맥은 결국 심장의 심방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자, 그다음 매우 중요한 혈액의 전체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일단 온몸의 기관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잡고 가야 될 게 심장이 가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 폐, 간, 소장, 콩팥 정도 여러분들 보면 돼. 방향에 따라서 혈관 명칭 한번 잡아보자고. 일단 좌심실에서 빠져나가는 혈액을 쫓아가 보자. 그럼 대동맥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이 대동맥이 온몸의 기관으로 갈라지겠지. 각 갈라진 동맥들을 소동맥이라 불러요. 그럼 이 소동맥이 어떤 기관과 연결되냐에 따라서 혈관 명칭이 붙여지는 거지. 간으로 연결된 소동맥을 간동맥, 간동맥을 따라서 간 내부로 들어가면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간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겠지. 소장으로 연결된 소동맥을 소장동맥 또는 장동맥, 소장동맥을 따라서 소장 안으로 들어가면 모세혈관으로 갈라질 것이고, 소장을 구성하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영양소의 흡수도 일어나겠지. 콩팥으로 연결된 소동맥을 콩팥동맥, 콩팥동맥을 따라서 콩팥 안으로 들어가면 모세혈관으로 갈라질 것이고, 콩팥을 구성하는 세포들과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혈액 속에 있는 질소 노폐물을 물에 녹여서 오줌 형태로 몸 밖으로 빼내겠지. 자, 간에서 빠져나온 혈관을 간정맥, 콩팥에서 빠져나온 혈관을 콩팥정맥. 이 두 정맥은 결국 대정맥과 연결돼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 소장에서 빠져나온 혈관은 대정맥과 다이렉트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얘들은 반드시 간을 거쳐 가야 돼. 그래서 소장과 간 사이에 연결된 혈관을 정맥이라 하지 않고 문맥이라 부르지. 정확하게 간문맥이라 불러. 자, 대정맥의 혈액을 따라가다 보면 우심방, 우심방에서 우심실, 우심실에서 폐동맥 타고 폐를 지나가겠네. 그럼 폐에 있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겠지. 산소 들어오고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그리고 폐에서 빠져나온 혈관 폐정맥, 폐정맥이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과 연결돼 있다. 자, 이 혈액의 순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줘놓고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게 혈관 명칭 잡아라. 그다음에 혈관들별로 특징들 물어보겠지. 혈관 안에 있는 물질의 양에 따른 특징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리고 순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나누는데 체순환 또는 대순환, 폐순환 또는 소순환, 이 두 경로의 출발점은 다 심실이다. 심실이 몇 개야? 두 개야. 좌심실에서 출발해서 우심방까지 들어오는 경로를 온몸을 도는 경로니까 규모가 커요. 그래서 대순환, 온몸을 도니까 체순환 부르는 거야. 우심실에서 출발해서 좌심방까지 들어오는 경로는 오로지 폐만 거쳐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폐순환, 규모가 적다, 소순환. 경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 자, 이 과정에서 동맥혈과 정맥혈 의미 잡아야 되지. 동맥혈은 산소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 정맥혈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 주의할 점, 동맥혈은 동맥에 있는 혈액, 정맥에 있는 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옆에 있는 그림에서 폐에서 빠져나와서 각 기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혈액들 있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간동맥, 장동맥, 콩팥동맥, 이들 속에 있는 혈액은 동맥혈. 자, 그 다음 각 기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서 빠져나온 혈액들이야. 콩팥정맥, 간문맥, 간정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까지는 전부 다 정맥혈. 첫 번째 문제 보자. 동맥이면서 정맥혈이 흐르는 혈관은 폐동맥. 폐동맥과 폐정맥 중 산소 함량이 높은 혈관은 폐정맥. 식사 후 포도당이 가장 높은 혈관은 간문맥. 왜? 간을 거쳐가기 전이니까 혈당량 조절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흡수한 만큼 혈당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바로 간문맥이다. 질소 노폐물이 가장 적은 혈관은 콩팥정맥. 왜? 콩팥에서 혈액 속에 있는 질소 노폐물을 골라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콩팥에서 빠져나온 혈액은 질소 노폐물이 가장 적은 혈액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배설계 들어가자. 배설계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세포결과 발생한 노폐물, 특히 질소 노폐물을 체외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3단원 항상성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야. 배설계를 이용을 해서 내 몸의 항상성 조절에도 이용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애가 혈장 삼투압 조절, 두 번째가 체온 조절. 자세한 내용은 3단원 항상성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야. 자, 배설계의 구성을 보자. 가장 중심 우리가 콩팥으로 보면 돼. 우리 몸에 콩팥이 두 개가 있어. 콩팥 사이로 아주 큰 혈관 두 개 지나가지. 그 중에 하나가 대동맥, 그 중에 하나가 대정맥이야. 대동맥에서 갈라져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소동맥인데 이 이름을 콩팥동맥이라 부르지. 콩팥동맥을 통해서 콩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모세 혈관이 돼요. 학교에서 콩팥의 내부 구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라면 그 구조까지 여러분들 다 잡아야 돼. 하지만 수능에서는 그 구조까지는 정확히 물어보진 않을 거야. 어찌됐든 콩팥 안에 있는 모세 혈관에서 빠져나온 혈액의 성분의 일부가 오줌으로 생성이 될 것이야. 그리고 이 모세 혈관들이 다시 뭉쳐서 콩팥 밖으로 빠져나오면 콩팥 정맥이 되는 거고, 이 콩팥 정맥은 대정맥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콩팥에서 형성된 오줌은 콩팥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관을 오줌관이라 불러. 오줌관을 따라가다 보면 방광이 나와요. 방광의 조절 과정도 우리가 3단원 신경계 파트에서 다루게 될 거야. 그럼 방광에 차있는 오줌을 몸 밖으로 빼내야 되겠지. 그럼 이 방광이 근육덩어리거든. 이놈이 수축을 해요. 그러면 오줌이 밀려 나오겠지. 그래서 몸 밖으로 연결된 관을 우리가 요도라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럼 세포 내에서 세포 호흡을 하겠지. 이때 세포 호흡에 활용되는 게 3대 영양소.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정확하게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이때 세포호흡은 무산소 배라 유산소 호흡을 다룬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산소와 함께 완전 분해시켜버리면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 물, ATP, 열에너지 발생을 해. 그런데 단백질을 완전 분해시켜버리게 되면 질소 노폐물,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세포 밖으로 버려지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폐를 지나서 폐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물 같은 경우는 나가는 경로가 많아요. 극히 소량은 폐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혈액 속에서는 액체인 물이지만 폐를 통해 빠져나갈 때는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땀샘을 통해서 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갈 때도 있겠지. 이 목적은 체온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저 콩팥에서도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 형태를 우리가 오줌이라 불러. 특히 콩팥에서 혈액 속에 있는 물을 오줌 형태로 많이 내보낼 것이냐 내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조절이 바로 3단원 항상성 조절 중에서 혈장 삼투압 조절 과정의 큰 틀이 돼. 자, 그 다음 암모니아. 이때 세포 밖으로 버려진 암모니아가 혈액을 통해서 콩팥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오줌 형태로 버려지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간을 지나가게 되면 뭘로 바꾼다?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다시 혈액으로 실어 보내주면 이 요소가 콩팥을 지나가게 되면 역시 물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뭐의 형태로? 오줌의 형태로. 그래서 암모니아랑 요소 합쳐가지고 질소 노폐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자,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자, 큰 틀을 다시 한번 잡아보게 되면 소화계에서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소장 쪽에서 체내로 흡수를 하게 되지.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는 대장을 지나서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건데, 주의할 점,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 또는 음식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은 배설이 아니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를 들어오겠지.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각 공급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호흡계.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순환계로 들어오게 되고, 순환계를 통해서 각 조직세포로 산소 공급되겠네. 그럼 각 조직세포는
들어보는 영양소와 산소와 함께 세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노폐물, 이산화탄소, 질소노폐물 중에서 암모니아 발생을 하겠지. 이때 이산화탄소 역시 순환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질소노폐물 같은 경우는 주로 배설기를 통해서 오줌형들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건데 이때 암모니아가 소화기에 있는 간을 통해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다시 순환기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요소 형태로 몸 밖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자,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될 게 소화기, 순환기, 배설기, 호흡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중에서 순환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순환계는 모든 기관계와 다 연결이 돼 있지. 배설계를 구분하는 방법, 배설계는 반드시 체외로 물질이 나가기만 하지 배설계에서는 특정 물질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진 않아. 그래서 화살표가 이와 같이 하나만 나왔단 말이야. 그럼 걔는 배설계야. 그럼 나머지 기관계가 소화기와 호흡기 중 하나인데 소화기와 호흡기는 물질을 들여보내고 나가는 걸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조건이 들어와요. 영양소냐 기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화계, 호흡계 구분하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3단원 파트에서 다룰 신경계, 뇌, 분비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2단원하고 3단원에 전체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그림 가지고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화계는 항상성 조절 기관이니? 있단 말이야. 간에서 혈당 조절하니까. 배설계는 항상성 조절 기관이니? 있단 말이야. 콩팥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땀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내용. 이런 걸 신경계랑 연결시키면 소화계는 자율신경이 연결돼 있니?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아직 신경계를 다루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차후에 다루게 될 내용을 이 파트랑 뭘 시킬 수 있어야 돼?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공된 개념서를 여러분들 다운받아 보시면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풀어보면 반드시 도움이 꼭 될 거야. 항상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하면 그 정리된 내용으로만 절대 끝내지 마시고 관련된 문제 꼭 풀어보시라고. 그래야 실력이 늘어난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